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3대 지수가 미국이 다들 강한 모습으로 마감됐어요. 자, 나스닥을 보면 62평선에 지지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지지받고, 좀 이렇게 강하게 양선을 뽑아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 3대 지수 다 좋았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 더 좋았어요. 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요런 모습입니다. 애플만 약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다 좋았어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쭉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뭐한 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 4.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요런 쪽으로 좋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따로따로 놀죠. 글로벌 증시하고 하긴 뭐 작년에도 따로따로 놀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글로벌 증시들 다 올라가도 우리 시장만 신나게 빠지는 그런 장이었었는데요. 자, 이거 보면 불쌍해요. 지난주에 잠깐 좀 말씀드렸었죠, 아마? 우리나라 시장만 작년에 하락했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중국도 15%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대만 역시 마찬가지. 대만도 한 29%가 올라왔어요. 자, 대만도 IT 쪽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움직였어요, 주가가. 자,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요런 쪽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작년에 한 8% 정도 하락했고 재작년 말보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30% 넘게 하락했어요. 자,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저도 이 채널이나 TV 방송 통해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 이때도 계속 좀 이때 뭐 별일 없을 때 계엄하기 전에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7월 달에 2896을 찍더니 지금 2360까지 빠졌죠. 와, 참 진짜 이게 뭔지. 자, 근데 저 금요일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은 그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도 하락했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코스피 10분봉인데요. 자, 아침에 조금 플러스 출발했어요. 그랬다가 쭉 들어올렸다가 계속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은 그런 거죠.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청구하러 저 집행하러 간 그런 날이었었죠. 그리고 그게 계속 진행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본 겁니다. 야, 이거 한국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아드는 국면으로 가겠구나라고 외국인들이 본 겁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다가 1시 반에 좀 큼지막하게 이게 음선이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죠. 자, 요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시가가 2454포인트네요. 그리고 종가가 2441포인트. 한 13포인트 정도를 이 10분봉인데 그냥 이렇게 아래로 밀어버린 거는 이 시간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딱 이 시간입니다.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로 들어갔다가 그냥 후퇴 그냥 철수한 그 시각이 철수한다라고 보도된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시장을
좀 이렇게 아래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그 체포하고 안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을 좀 빨리 하려고 할 거고요. 자, 뭐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뭐 이거는 끝이죠. 근데 아마 또 이 공수처나 야당 쪽에서는 계속 강하게, 야당 쪽에서 계속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2명이 충원이 됐죠. 거기서는 뭐 해결이 날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 불확실성의 해소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 금요일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럼 저거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자,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자별로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되게 좋았죠. 어제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자,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매수하고 코스닥 시장 매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물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꽤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7,2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는데 이거 1조 2천억 정도까지 갔었죠. 그 장중에 한참 많이 샀을 때 그때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죠, 이때 저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요거 저 선물로 봐야죠. 요거는 주식 선물이고. 자,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조 3,125억 정도를 샀었네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들 전해지면서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조금 작아졌어요. 1조 3천억에서 종가에는 7,200억 정도 순 매수니까 한 6천억 정도, 그 뉴스 나오고 난 다음 한 6천억 정도를 다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일단 뭐 그 목적이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장중에 아침보다 워낙 강하게 탄력 있게 올라왔으니까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나온 거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요런 것들은 머지않아 뭐 곧 해소된다라고 보고 해소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번 주가 옵션 만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어제 옵션 시장에서도 야, 이거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나왔습니다. 자, 콜옵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76억 정도를 샀어요. 콜옵션을.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63억을 팔았죠. 자, 콜옵션, 이 옵션이 조금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고 콜 매수 포지션이 있고 콜 매도 포지션이 있고 푼 매수 포지션이 있고 푼 매도 포지션이 있고 또 행사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복잡하신 분들은 굳이 뭐 이거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만 잘 들으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콜 매수 포지션은 윗방향.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고요. 푼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콜 매수, 푼 매도, 요건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 사고, 코스닥 시장 사고, 선물 시장 사고, 옵션 시장에서도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 전방위적으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강하게 탄력 있게 막 쭉 뻗어가면 또 주 후반에 조금 좀 이렇게 쉬는 구간, 그런 구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초반에 뭐 돌발적인 그런 부분들, 돌발적으로 아주 큰 악재, 이런 것만 없다라면 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주 초반에 내일 좀 올라오고 뭐 조금 탄력이 작다. 그러면 주 중후반에 좀 땡겨 올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 주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쪽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섹터별로 보게 되면 로봇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죠. 로봇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는데 그동안 제 채널에서 올려드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5번, 대여섯 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토마토 TV 보시는 분들은 이재필이가 로봇 쪽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얘기해 줬던 거 아마 다들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냥 예견된 호재가 나왔어요. 뭐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영상을 올려드려서 수요일은 1월 1일 휴장이었었죠. 이때 저 그런 삼성의 인수 재료가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예견된 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저 삼성에서 콜옵션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나올 게 나온 거고 그냥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얘기를 많이 해드려도요. 내 걸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채널이나 그다음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TV 방송 뭐 이런 데도 말씀드릴 때 계속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이씨 그때 살 걸 이런 분들 계신다라면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한 겁니다. 이거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도 시장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종목 연구, 섹터 연구 굉장히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내가 눈 빠지도록 공부해갖고 그래서 찾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이 너무 많죠.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리을자도 안 꺼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삼성에서 콜옵션 행사하고 지분 35%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거, 그거 나오고 나니까 지금 떠들어요. 자, 이거 진짜로 뒷북 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 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조금 안 움직이면 뭐 어떻습니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짝이잖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 비중 30%를 실은 종목입니다. 30%를 실은 종목이고 처음에 21,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아직 들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다들 13만 원 아래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30%까지 채우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방에 굉장히 좋았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게 비중 채워서 갖고 있고 금요일 날 일단 매도를 했는데 우리 방에서 그냥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서 또 수익 크게 난 종목 클로봇 이거 금요일 날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클로봇 역시 마찬가지 로봇 기업이잖아요.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 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 봐서 좀 다시 또 매매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봐야 되고요. LIG 넥스원도 있죠.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방에서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좀 크게 수익 났고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런 거 AI 쪽 관련해 갖고 지금 우리 방에서 또 사고 있는 게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지금 갖고는 있어요. 예, 갖고는 있는데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떠들고 그거 쫓아가서 매수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힘이 많이 들어요.
자, 이거 뭐 이렇게 훅 뜨면 떠들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지도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왜? 올라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매수를 해서 그냥 저 수익률은 가장 크죠. 수익률은 가장 큽니다.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저 10만 원 올라왔네요. 100주만 샀어도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100주만 샀어도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안 팔고 그냥 좀 있는데요. 뭐 일단 월요일 날도 조금 그냥 일단 관찰해 가면서 판단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거. 방산주인데 LIG 넥스원도 제가 꽤 많이 올려드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 LIG 넥스원.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사족 보행 로봇. 요거 인수하면서 또 로봇 관련해 갖고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그쪽하고 저 미국 국방부에다가 사족 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무인전에 가장 좀 잘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유도무기,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드론 관련해 갖고 된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이 LIG 넥슨도 그냥 금요일 날 좀 팔아도 되는데 안 팔고 그냥 조금 들고 있었어요. 뭐 마이너스가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하길래 좀 밀리면 그냥 좀 들고 있지 뭐. 더 들고 가지 뭐. 그랬었는데 오후에 또 플러스를 내주고 있네요. 자, 종가에는 2.36%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저도 경제TV 출연하지만 경제TV에서는 우리 관심을 많이 끌고 싶은 그런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거 싼 거 얘기해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쪽 올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V 방송을 보고 쫓아 들어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경제TV에서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좀 별종에 속할 겁니다. 저는 올라가 있는 거 거의 얘기 안 해드리니까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수익률이에요. 자, 제가 야인시대라는 프로, 이 프로 새로 저 하면서 지금 거의 뭐 저 더블 이상 들인 종목이 10종목 가까이 됩니다. 더블 이상 저 수익 난 게 10종목 가까이 돼요. 근데 그리고 뭐 그 밑에는 수두룩 빡빡하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냐 하면 쌀 때 사서 쌀 때 추천을 해드려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샀어요. 10,000원에 산 사람은 20,000원이 되면 더블이죠. 20,000원이 되면 더블입니다. 근데 자, 20,000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30,000원이 되게 되면 50%밖에 수익이 안 되죠. 10,000원에 산 사람은 200%입니다, 수익이. 200%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쌀 때 사야 돼요, 주식은. 쌀 때. 밑에 있을 때. 그리고 뭐 이거 안 움직여요. 우리 회원방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금방금방 이렇게 사자마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해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 23일 날 이날 매수했죠. 그래서 이날 62평선 위에서 한번 절반 줬다가 그다음 이날 보합권에서 다시 샀는데 또 금방 그 반매도한 거 그거 다시 채웠는데 금방 또 이 한 8% 이때 8.8% 올랐네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 40원 정도 빠졌고 이거는 금방 올라온 케이스죠. 자, 근데 이런 거조차도 기업 실적이나 뭐 저 향후에 있을 모멘텀이라든가 이 제우스도 로봇 협동 로봇 만드는 회사죠. 주는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로봇 관련되는 게 4개나 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우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클로봇. 클로봇은 저 차익 실현했고요. 금요일 날 차익 실현했고. 자, 그러니까 저
투자 습관을 저 밑에 있는 종목, 아래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잘 찾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지금 AI하고 뭐 로봇하고도 관련 있겠네요. 그리고 또 AI하고 관련 있는 쪽들, 요런 쪽들도 지금 관심 갖고 매집이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상황 봐서 기분 좋으면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로봇 쪽들이요. 로봇 쪽들 진짜로 잘 보세요. 로봇이 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향후에는 사람 수보다 로봇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작년까지 2차 전지가 수백 배 올라왔는데요. 향후에 로봇 쪽에서 그런 종목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깊숙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면 아니 뭐 더블 수익 날 만한 종목들 요런 것만 하더라도 시간 얼마를 투자하든 아깝지 않잖아요. 로봇 쪽에서 그런 종목들 나옵니다.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로봇 섹터 쪽에서 충분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